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2016년도 하반기에 출제된 여러분 중졸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셨을 때에는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와 비교해서 크게 많이 달라진 점은 없죠. 뭐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계속 출제되던 유형들에 대한 큰 변화는 없고요. 자, 한 문항 정도 좀 집중해서 보자면 여러분 18번 문제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는데, 이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 자, 대표값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라고 하는 그 대표값 중에 평균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평균을 물어보는 문항도 많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최빈값을 물어보는 거는 약간 기출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동안에 그 빈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최빈값이라고 했을 때 생소하게 들리시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은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에는 막 크게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문항 최빈값이 개념을 물어봤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 기출과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달라지는 문제들은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저하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1번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옳은 것은, 혹은 소인수 분해를 해주고 이것으로 약수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해주는 이제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번의 소인수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그림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60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 것 중에 옳은 것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림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진열하는 게 있고 세로로 계속 나누는 것도 있죠. 두 가지 다 방법이니까 둘 다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이 그림을 모르더라도 일단 여러분 소인수 분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소인수예요. 그래서 소수인 인수로 자연수를 계속 분해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예요. 그래서 소수의 종류로는 2, 3, 5, 7, 9는 아니에요, 여러분. 9는 소수가 아니죠. 뭐 11, 13 이러한 종류로 자연수를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다 몰라도 보기를 보셨을 때요, 여러분 1번은 2 곱하기 30이 60은 맞지만 30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얘도 일단 보기가 안 돼요. 자, 2번에서 봤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15? 15도 여러분 소수가 아니라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에 곱해져 있는 10도 소수가 아니라서 얘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60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주어진 보기 내에서 사지선다 중에서 얘네들이 다 소수로 분해된 게 아니에요. 소수로 제대로 잘 분해된 게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기만 보고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60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쭉 해보시면요, 60은요 2 곱하기 30이에요. 그림엔 잘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 그 원본 프린트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는 소수죠. 그래서 30을 다시 쪼개요. 2 곱하기 15로 쪼개요. 자, 그래서 얘 소수,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15를 계속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15도 다시 쪼갭니다. 근데 3, 5, 15인데 3도 소수고요, 5도 소수예요. 그래서 60이라는 아이를 계속 소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가 두 개니까 여러분 그 지수의 표현을 이용을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소인수 분해가 된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인수들이 다 소수여야지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도 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냐면 보통 이제 60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요. 자, 얘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2로 나누면 30. 얘가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누는 거죠. 30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 곱하기 30 이렇게 1번처럼 써버리면 소인수 분해로서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또 나눠봅니다. 2로 해보시면 15요. 근데 15가 아직도 소수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누는 거죠. 3, 5. 이때 제일 마지막에 얘가 소수가 됐으면 여기서 그만두시고요. 여기 쭈루루 표현이 돼 있는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는 게 60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역시 얘를 표현을 하더라도 2가 2개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하나, 5 하나 해서 자, 이렇게도 소인수 분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로로 표현한 방법이고요. 1번에 나와 있는 그림은 가로로 이렇게 쭈루루 표현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소인수 분해한 표현 또 체크해 보셔야 되고 소인수 분해라는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셔도 다 몰라도 그쵸 보기만 해서도 고르실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10, 15, 30이 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인수로 분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 여러분 4번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기가 쭈루룩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5가지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보기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를 이제 골라보시면 되는데, 자, 한눈에 보셨을 때 찾으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큰 수, 작은 수를 비교할 때에는 수직선에 쭈루룩 나열해보면 비교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의 기준이 되는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값이 이제 0인데 보기에 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양수가 누가 있냐면 4하고 7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하고 7 두 개의 양수를 표현을 할 건데 4보다는 7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더 놓여 있으면 돼요. 수직선에서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음수들이 놓일 건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음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있는데요. 두 개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3이 이 0에 조금 더 가깝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5개의 수를 지금 수직선에 나열을 해보았어요. 자,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수는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를 골라주시면 돼요. 가장 큰 수는 7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했을 때 7 더하기 마이너스 5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부호가 다를 때에는 두 수 중에 더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죠. 7과 5에서 7이 더 크니까 답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7과 5를 빼주시면 되니까 답은 플러스 2. 그래서 보기에서요, 여러분 3번에 해당하는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수직선에 나열해 본 김에 그러면 가장 큰 수 말고요,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작은 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첫 번째로 큰 수가 될 건데, 두 번째로 큰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로 큰 수는 그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7 말고 4가 되겠죠. 두 번째로 큰 수는 4고요. 두 번째로 작은 수는 그럼 왼쪽에서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자, 두 수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큰 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세 번째니까 0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 보기 중에 제일 큰 수는 수직선에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몇 번째로 큰 수, 몇 번째로 작은 수로 하시면 수직선에 나열해보고 찾으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볼게요. 3번은요. 시계값 관련된 단원의 문제입니다. 자, x가 5일 때 3x-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x가 5라는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x 대신에 5를 그대로 대입해서 이 주어진 식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3x-4의 값을 구할 건데요. 이 x라고 하는 자리에 5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과 x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3과 5를 곱하시면 되겠죠? 3 곱하기 5를 하시고 뒤에서 4를 빼보시면 간단하게 식의 값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시면 15 마이너스 4. 15에서 4를 빼면요. 11이라고 하는 식의 값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2번 간단하게 골라보시면 되고요. 이 시계값 문제는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x가 5라고 할 때 이번에는 뭐 2x 플러스 10의 시계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x 자리에다가 5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시면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을 이렇게 더하시면 되죠. 자, 연산은요 항상 괄호가 없다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연산을 하는 거라서 자, 두 개를 먼저 곱합니다. 그럼 10이고요. 10을 다시 더해서 20 이런 식으로 시계값 문제는 주어진 x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만 해서 계산 실수만 없으시면은 금방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요, 1차 방정식 문제예요.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1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졸 단원의 중졸의 범위에서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해를 하나 고르시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나오죠. 그것만 여러분 집중해서 자, 주어진 1차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죠. 자, 2x-7은 3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x값을 구하기 위해서 x만 남겨놓고 다른 항을 2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2x-7은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7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7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국에 이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거되면 이 x가 우변이 3 플러스 7 해서 10 이렇게. 자, 중간에 우리 이항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호를 바꿔서 우변에 더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7을 이항하면 플러스 7. 그거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x를 구하고 싶은데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눌 거예요. 얼마냐면 2로 나눠야 되겠죠. x에 곱해져 있는 수를 그대로 양변에 나누게 되면 2로 나눴을 때 우변이 5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는 x값이 5가 됩니다. 자, 보기에서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의 점의 좌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혹은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가 그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인지 그 매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자, 은근히 좀 헷갈려요. 왜냐면
X축, 즉 수직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Y축이라는 게 또 갑자기 생겨버리면서 순서를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순서쌍이에요, 여러분. 순서쌍.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점의 좌표를 A, B 혹은 X, Y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먼저 쓰는 좌표가 무조건 X 값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무조건 Y 값이에요. 이걸 임의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읽을 때에는 앞에를 무조건 X좌표, 뒤에를 Y좌표 이런 식으로 순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P점의 좌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요. 가지고 계신 자료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자, P점이 여기 있을 때 얘를 각각 축에 X축, Y축에 쭉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면 좌표가 읽혀지죠.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X좌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X좌표가 -2라고 해서 -2, 그때 Y좌표가 3이에요. -2, 3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2, 3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가 흐릿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1번, 3번, 4번도 점을 한번 여러분이 다 찍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3,2는요. -3,2는 X좌표가 -3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3이 -1, -2, -3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Y좌표가 2니까 1, 2 이렇게 두 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찍는 게 아니죠. 여러분 P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딱 하나예요. 한 점을 찍어야 되는데 X는 X대로 Y는 Y대로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X가 -3이면서 Y가 2가 되는 두 개가 교차하는 여기가 아니라 요 점을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1번 점의 위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P점은 2번이고요. 3번 점을 보시면요. 2, -3이죠. 그럼 X가 1, 2이면서 Y가 -3. 밑으로 하나, 둘, 셋. 여기가 -3. X가 2면서 Y가 -3이 서로 교차하는 이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점은요. 제4사분면의 위치에 있는 점이 되겠죠. 자, 나머지 4번 점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좌표 평면에서 좌표 찍는 것도 중요하고 찍힌 점의 좌표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것까지 체크해 보시냐면요. 각각의 점이 몇 사분면 위에 놓여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여기가 제1사분면, 그 다음에 P점과 1번 점은 제2사분면에 놓여 있겠죠. 그 다음에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4분면까지 같이 대비를 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5번도. 자, 그 다음에 6번, 역시 통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6번은요.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칸의 숫자가 또 잘 안 보이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민진의 반 학생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1학기 동안 읽은 책 수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입니다.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 수를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 도수 분포표는요. 읽으시는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계급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읽은 책을 0권 이상 2권 미만. 그러니까 0권 1권 읽은 학생이 1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권 이상 4권 미만이니까 2권이나 3권을 읽은 학생이 되겠죠. 그러한 학생이 5명. 그 다음에 4권 이상 6권 미만인 학생이 6명. 그 다음에 6권 이상 8권 미만이 11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도수, 전체 학생 수를 합했을 때 30명이 나온다. 이러한 표인데,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6권 이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계급을 보셔야 되냐면,
자, 6권 이상 8권 미만이고요. 8권 이상 10권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6권 이상은 이 두 계급을 합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6권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 몇 권 미만이라는 제한이 없을 때에는 6권부터 모두를 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계급값 11명, 계급값이 아니라 도수 11명과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7명을 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명이죠. 11권이 아니라 11명과 7명을 더해서 18명인 답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요. 6권 이상, 그 다음에 8권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었다면 6권 이상 8권 미만은 딱 이 계급에 해당하는 학생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답이 11명이 되었어야 됐겠죠. 자, 아니면 6권 미만을 읽은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6권 미만은 역시 그 앞에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권 미만이면 여기를 다 통틀어서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도수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1명 더하기 5명 더하기 6명 해서 총 12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나오겠죠. 자, 도수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각 계급에, 특정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여러분 많이 보셨다면 많이 빈출이 되었던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역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원이 주어져 있고요. A, O, B의 각도가 30도일 때, 그 다음에 A, B에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져 있으면 호죠. 호 AB. 그러니까는 호 AB. 여기 이렇게 둥그런 선의 길이가 6cm이고, 그 다음에 CD. 요 각에 이만큼 호의 길이가 24라고 할 때 각 x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원에서 여러분 비례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자, 이 각을 여러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는데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이가 두 개 다 주어져 있을 때 이 B 그대로 중심각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의 호의 길이가 6cm고요. CD의 호의 길이가 24cm예요. 6대 24.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6으로 약분되니까 1대 4의 빈 거예요. 여기서 4배를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중심각도 4배를 해서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도에다가 4배를 하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x값은 120도라고 하는 중심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얘가 호의 길이의 비예요. 호의 길이의 비를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바로 중심각의 비, 30도 대 x도, 요 비와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전항에서 후항으로 4배를 곱했기 때문에 얘도 4배를 곱해서 x값을 구했는데요. 자, 비례식을 푸실 때 또 중요한 풀이 하나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항을 서로 곱해보시면 4 곱하기 30, 120 나와요. 그러면 1 곱하기 x니까 그래서 x가 120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요 비례식 풀이도 물론 중요한데요. 원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비례한다는 내용도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이렇게 A, B를 둥글기가 아니라 그대로 쭉 선분으로 연결한 걸 현이라고 하는데요. 중심각과 이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8번은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소인수분해하는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자, 2 곱하기 2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냐면 2의 제곱으로 간단히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냐면요. 2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수에? 그렇죠. 3이죠.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2를 3번 곱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4번 곱했을 때, 자,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면 쭈루룩 나열할 때 효율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기호를 표현한 게 지수인데, 이것에 대한 지수 표현은 2를 4번 곱했죠?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호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a 4제곱, b의 5제곱을 다 곱해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a가 2번 곱해져 있고 지금 a가 4번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쉽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요, 한번 이 식을 쭉 다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가 2번 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은요, b가 3번 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은 다시 a가 4번 곱해졌다라는 뜻이고, b의 5제곱은요, b가 2, 3, 4, 5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조합을 했을 때 a가 전체적으로 몇 번 곱해져 있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뒤에 4개 있었죠? 그래서 총 6번이에요. 2번, 4번 합해서 6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수 법칙에서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을 했을 때 n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져 있으면 2개를 더하는 거죠. 왜 곱하기인데 왜 갑자기 더할까요? 그게 이 뜻이에요. 자, a가 3번 곱해져 있고 a가 4번 곱해져 있으면 3번과 4번 총 7번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결국에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b가 3번 곱해져 있고 5번 곱해져 있었죠. 그래서 3번, 5번, 총 8번. 그래서 이 3과 5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8번 해서,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 보기에서 뭐가 다른 거냐면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의 6제곱, b의 8제곱을 표현하고 있는 4번이네요. 4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은 간단하게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거예요.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을 하는 이 지수 법칙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 법칙이 사실은 어떤 그 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꼼꼼히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요.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그 해를 수직선에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수직선이 나와 있고요. 얘는 뭐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주어진 부등식을 푸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x가 6보다 크다입니다. 2x가 6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등호로 주어진 방정식의 풀이와 비슷하게 좌변에 x값만 남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곱해져 있는 2를 어떻게 없애냐면 똑같이 양변을 2로 나눠서 없애시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x가 우변이 3이 되고, 이때 등호와 다르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호에서는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에 바뀌냐면 음수의 값을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어요. 단순하게 이항을 하거나 혹은 양수 값을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요. 바뀌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2를 양변에 나누는 과정이죠. 나눌 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양수값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큰 값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수직선 상에서 3을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 수직선에서 이 부등호를 표현할 때는 등호가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등호가 없죠. 3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뻥 뚫린 동그라미를 칠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향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3보다 크다예요. 이거 크다라고 있는 거죠. x가 3보다 더 커요. x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3을 기준으로 큰 쪽, 즉 오른쪽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3보다 큰 부분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 보기를 골라주시면요. 일단 기준이 3이 되는 게 1번하고 2번이죠. 3, 4번은 일단 기준이 5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크다니까 오른쪽 향하고 있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푸셔서 이 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해를 부등호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1번에 나오는 게 x가 3보다 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수직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 범위를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 부등식이 나타내는 범위는 x가 3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준이 5죠. 그래서 x가 5보다 오른쪽이면 x값이 더 큰 거예요. 여기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x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그 범위를 다 표현을 해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혹시 4번에서 얘가 이렇게 칠해져 있었다면 등호 붙이는 것까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요 9번 풀이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번부터 보도록 할 테니까 자 9번까지 중에서 여러분 잘 안 되시는 거는 그 해당 단원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부를 좀 집중해서 그 단원 유독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